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창업 꿈나무 특강입니다. 오늘 주제는 좋은 컨설턴트, 좋은 멘토를 만나는 방법에 대한 거고요. 사실 이거 들어보면 별거 없기는 해요. 그냥 뭐 너무 뻔한 얘기한 거 하니까 이렇게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안쪽에서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게 뭐 잘못됐다, 잘됐다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잘못된 멘토링을 받거나 컨설팅을 받았을 때 어떤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뭐 특정인이나 특정 회사나 뭐 특정 컨설턴트를 지칭하지도 않을 거고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사례에 대한 거는 분명히 존재를 했었던 거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것도 민감한 얘기를 어쩔 수 없이 꿈나무 특강으로 돌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맛보기는 조금 포멀한 내용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혹시라도 본방송 보고 싶으신 분은 이쪽 링크를 통해서 본방송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멘토링하고 컨설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뭐 최근에는 이 멘토링하고 컨설팅의 차이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좀 야로가 있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정부에서 그 뭐냐 뭐 창업진흥원이나 이런 데서 막 멘토링 컨설팅 하면서 자꾸 그 의미를 퇴색시키기도 했고, 또 수많은 주관기관에서 뭔가 좀 차별성을 두려고 멘토링이라고 했다 컨설팅이라고 했다가 또 뭐 뭘로 했다가 이런 게 꽤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은 뭐 멘토링이라 그러고 컨설팅 받는 경우도 있고 컨설팅이라 그러고 멘토링 받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컨설팅은 뭐 기획이나 제작, 세무, 회계, 마케팅, 기술 개발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내가 어떤 특정 분야의 이슈가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좀 조언을 받고 싶을 때 상담을 하는 게 컨설팅이고, 뭐 짧게는 1회 정도에서 그냥 간단한 조언 정도 듣는 거에서 끝나기도 하지만은 뭐 길게는 뭐 10회, 12회 뭐 달 몇 회 이런 식으로 아예 계약을 해놓고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좀 받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컨설팅 내용 같은 거를 보고서로 받는 식으로도 실제로 이제 좀 계약서를 꾸미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컨설팅은 굉장히 오래의 역사가 됐었고, 그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던 내용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유료 서비스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무료 컨설팅이나 무료 상담 같은 거 되게 많이 받아보시는데, 그거는 사실 뭐 좋은 의도에서 한다기보다는 일종의 그 헬스클럽 가면은 그 짐 가면 무료 PT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한번 맛배기로 보시고 마음에 들면 정식 계약하자 이런 거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무료 컨설팅 한 번 정도 받으면 여러분이 몰랐던 그런 상식 같은 거는 채울 수 있지만, 정말 본격적인 도움은 돈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유료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꽤 있죠.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멘토링도 유료로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원래 멘토링은 말 그대로 그 멘토, 즉 어떤 자기의 인생이나 살아가는 거에 대한 조언을 하는 걸 멘토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어원을 따지고 이러진 않겠지만은, 우리나라의 멘토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온 게 무슨 책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얘기가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는 뭐 컨설턴트를 통해 가지고 뭔가 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배운다기보다는 내가 있는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세무사나 회계사는 아니더라도 세무 처리를 많이 해봤거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현장 경험이 있게 좀 더 이제 좀 롱런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조언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세무회계를 어떻게 갈 때도 이제 어떻게 만나면 좋다 이런 식으로 좀 방향성을 얘기해 준다거나, 이게 이제 사업적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단순하게 뭐 사업 계획서 어떻게 쓴다 이런 게 아니고, 사업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 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어떤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주는 방향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금전적인 관계보다는 그래도 조금 인간적인 관계가 좀 더 가깝기는 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어떤 조언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컨설팅의 영역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기도 하긴 하지만은, 그거야 요즘에 그 어떤 의미가 조금 퇴색되기도 했고 많이 섞이기도 해가지고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멘토링하고 컨설팅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뭐 정 구분하기 힘들면은 컨설팅은 일단은 좀 유료에 가까운 것들, 멘토링은 사실 무료는 아니에요. 뭐 여러분이 어느 뭐 주관기관 가서 무료로 멘토링 받는다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이 무료로 받는 거지, 실제로 멘토들은 어쨌든 그 기관에서 뭐 어떤 뭐 비용을 멘토비를 주거나 전문가 활용비를 주거나 아니면은 뭐 저처럼 고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 정도로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이게 또 재밌는 게, 사실 이게 시작이 이제 사실 이 멘토링 같은 것도 되게 좋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굳이 뭐 히스토리를 좀 얘기하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있는 곳에 오기 전에는 저는 이제 뭐 서울대학교 모과에 이제 개학 교수였고, 거기서 이제 개학 기간이 끝나고 어떻게 2년이 닿다 보니까 지금 이제 공과대학의 연구교수로 오게 된 건데,
이 오는 시점에 뽑았던 사람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메이커스페이스 플러스 그 창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성이나 컨설팅 같은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왜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2017년 12월에 여기 왔는데 그 2012년, 2017년 정도 됐을 때가 이제 서울대학교 안에서도 좀 이제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태동을 하던 시기였고 그 시작이 이제 제가 있었던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이 됐었는데 제가 그때 여기 왔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12월이 되면 이제 대학교는 방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가 하고 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방학에 창업 캠프를 한다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창업 캠프를 원래부터 했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도 해야 되는 줄 알고 넘겨받았는데 문제는 안에 있는 예산이 재료비만 300만 원 정도 있었어요. 정확하게 아직도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에 있는 사람이니까 창업 캠프라고 해서 사람들 모여들면은 거기에서 그 뭐냐 이렇게 재료 같은 거 사주고 뭐 아크릴이나 이런 거 합판 이런 거 사주고 부품 같은 거 이렇게 아두이노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약간 하드웨어 창업 같은 거 이렇게 좀 해볼 수 있게 캠프 만들어서 서로 발표하고 이런 거였는데 저는 원래 그 지금 있는 곳을 오기 전에 원래 이제 기술 보증 기금이나 다른 데서 그런 기술 컨설팅이나 아니면 기술 가치 평가나 이런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으로는 창업 캠프라고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제가 그때 실수를 했던 게 예전에는 이거를 좀 아름아름해서 내부적으로 했었는데 전 뭣도 모르고 그냥 전체 메일을 다 뿌리라 그랬어요. 그게 저희 직원분들은 또 예전에는 안 뿌렸는데 제가 뿌리라고 하니까 그냥 뿌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에 한 10명 오는 게 갑자기 한 4, 50명이 왔는데 와 이게 답이 없는 거야 이게. 돈도 없고 공간도 없고. 그래서 그때 고민을 하다가 몸으로 때우자. 그래가지고 이제 몸으로 때우기 시작했던 게 이제 모여가지고 야 내가 돈이 없고 해줄 것도 없는데 확실한 건 내가 너희들 상담은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무료 상담처럼 해가지고 학생들하고 그냥 제가 원바이 원으로 그냥 계속 상담을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엔 뭐가 좋았냐면은 2017년도면은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나 기술혁신 오픈 바우처도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쓴다거나 IR 자료를 만든다거나 그런 것들이 행사는 군데군데 있었지만 사실 그걸 살 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전에 그런 뭐 사업 계획서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봐왔고 컨설팅도 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실제로 이제 그 뭐냐 저한테 와가지고 뭐 저희 뭐 이제 저 뭐냐 창업경진대회 같은 데 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한번 보자 그러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정리를 해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들의 복잡한 머릿속을 끄집어내서 정리를 하고 뭐 페인 포인트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시장을 어떻게 보여줬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좀 해가지고 도와줬는데 그런 조언들을 해주니까 얘네들이 어디 나가기만 하면 상을 타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이 친구들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잘한 것보다 이제 나머지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야. 나머지 사람들이 너무 뭐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들이 어디 가면 다 상을 타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해 농사가 겨울에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번 여름방학 때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여기서 창업 문화가 만들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2018년도에 창업선도대학이라고 하는 그 정부 지원 사업 거기 이제 그 사업계획서 쓰는데 참여를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그거를 이제 시행하게 되고 그 안에서 일부를 제가 있는 기관에서 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운영하면서 창업 동아리 같은 걸 하면서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유니카 같은 그런 이제 굉장히 좋은 기업들도 키워낼 수가 있었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사람들을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 그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 멘토링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저만 이제 사업 계획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특허가 필요하다 그러면 변리사도 연결해주고 뭐 저작권이 필요하다 그러면 변호사도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이제 다각도로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2018년도 꽤 농사 잘 지었었는데 제가 창업 농사 진짜 잘 지었었는데 이제 그 하반기에 또 마침 이제 그 기술혁신 오픈 바우처가 뜬 거죠 추경으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우리 애들을 거기다 이제 밀어 넣었죠 다. 내라 그래가지고. 그 내라고 밀어 넣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도 그때 이제 평가를 갔었잖아요. 제가 갔던 그 지점에 절대 못 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데로 다 냈죠. 내가지고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때. 뭐 1억 받은 친구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사실 좀 자리를 잡았죠.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 기술혁신이 오픈 바우처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 멘토링 프로그램이 이제 내부적으로 형성이 됐는데 이따 본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멘토링의 수준을 낮추게 된 아주 원흉이 돼요 사실은. 그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멘토링의 수준을 한 3단계 정도 낮춰버렸어.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그게 막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컨설팅이 됐다 막 했다가 막 이제 멘토링 이미지가 안 좋아하니까 누군 또 코칭이라고 했다가 그것도 이상하니까 누군 또 튜토링을 했다고 막 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름이 막 사라진 거죠. 근데 사실 이런 차이를 아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결국 여러분이 원하는 건 하나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을 좀 검토받고 싶고 누가 조언을 해주고 싶으면 그 이름이 멘토링이건 컨설팅이건 코칭이건 튜토링이건 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사업 계획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받고 싶으면은 멘토링이건 컨설팅이건 이름이 뭐가 중요해 받으면 되는 거지. 결국에는 이 멘토링, 컨설팅, 코칭, 튜토링 이거는 그냥 저희 같은 그 사업 계획서 프로그램 이런 거 제안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뭔가 좀 차별성을 있게 하려고 계속 워딩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 협잡집에 여러분이 굳이 뭐 노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받으실 수 있는 거 받으면 돼요. 근데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코칭이나 튜토링은 조금 가르치는 의미니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제 멘토링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컨설팅이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일단 좀 그 차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제 멘토링부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멘토링을 받는다. 멘토를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신뢰와 배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멘토를 만났을 때는 그 사람에게 어떤 전문 지식을 뽑아내고 사업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뭐 무슨 뭐 좋은 무슨 뭐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돼 그걸 목적으로 삼는 게 아니고 그런 예비 창업 패키지 같은 자금 조달에서부터 실제로 사업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결국엔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스스로 개척을 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더 그 분야에 있었던 경험이 오래됐던 사람들로부터 혹은 그런 분야의 어떤 그 상황들을 많이 봤던 그런 어떤 전문성보단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어떤 조언을 받고 그걸 여러분이 향후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멘토와의 이해관계는 철저하게 신뢰와 배려로 이루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이 사람도 나를 배려해주고 또 나도 이 사람을 배려해주고 그 관계 안에서 좀 돈독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신뢰와 배려라고 하면은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러는데 되게 단순하게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키웠던 학생들 중에 지금도 뭐 둘 다 잘 연락을 하고 지내는데 그 친구가 이제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기술혁신 오픈바처에서 1억 받고 뭐 초창패 받고 뭐 투자도 받고 이랬던 친구인데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되게 힘들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근근히 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근근히 사는 게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면은요. 걔네들이 꽃 피워서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기 시작한 게 기술혁신이 오픈 바우처부터였고 그 직전에 정말 근근히 살았거든요. 물론 이제 사이에 뭐 조그만 거 하나씩 돼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거 가지고 하긴 했었는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들이 어느 날인가 되게 막 그 되는 것도 없고 막 뭐 시제품대로 날아가고 뭐는 모대로 되고 막 고민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그냥 애들이 착하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한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신경 써주시고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오면은 막 커피도 사주고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이제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하고 뭐 정 안 되면은 뭐 변리사도 연결해가지고 얘기도 해주고 이래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자기네들은 이런 일을 해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지만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좀 자신감이 없고 계속 남들한테 신세만 지는 게 좀 되게 참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도움을 받는 게 너무 부담이 되니까 차라리 자기네 회사가 지금 아직 크진 않았지만은 뭐 지분을 조금이라도 드릴 테니까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조금 그런 역할들을 해주면은 우리도 좀 마음이 좀 편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사실 저는 그렇게 뭐 뭐라 그래야 되나?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정의롭거나 뭐 이런 뭐 올바른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해요. 다만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프로의식이라는 건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프로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 뭐 개학 교수지만 연구교원이라고 하는 그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의 교육자이자 연구자이자 창업 보육자로서 갖고 있는 프라이드가 있고 거기에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의 룰을 세운 건 있는데 절대 우리 학생들하고 이해관계 만들지 말자였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날 혼났어요. 사실은 막 쌍욕을 먹은 건 아니고 조금 잔소리를 들었죠.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신뢰와 배려잖아요. 자, 제가 그 친구들한테 지분을 1% 2% 정도 받을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되면 제가 100억대 200억대 부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이 친구들의 좋은 멘토가 돼줄 거고 좋은 얘기를 해줄 거고 내 제자로서 진짜 사랑스러운 제자로서 계속 신경을 쓰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 친구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그 회사를 가지고 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이제는 요 정도에서 좀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 정리를 했을 때 만약에 그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의 지분이 혹시라도 내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지분이 깨끗하게 날아가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냥 남는 거 없이. 그러면은 저는 이 친구들한테 정말 객관적인 시선에서 이 친구들의 인생을 위해서 조언을 해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 저는 속물이라 그런 이해관계가 생기면은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지분을 안 받아요. 그래서 원천 차단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속물이니까. 난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한 건 그거죠. 니들은 내가 지금 이 지분을 받으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냐. 너희들이 아마 앞으로 살면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의 회사가 유지가 안 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형태로 갈 수도 있을 텐데 그 시점이 됐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올바른 소리를 진짜 니들이 인생에 있어서 그래 지금까지 달려왔으면 이제 좀 쉴 때가 됐다라고 올바른 소리를 해주려면은 결국에는 너희들하고 나는 이해관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멘토를 만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멘토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과 이해관계를 가져가려고 한다. 그게 근데 그 이해관계가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아니고 어떤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뭔가 좀 더 불편해질 수 있는 관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게 더 이상 멘토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아, 물론 이 친구들이 그 당시에 그 외부에 있었던 다른 이제 지원 사업에서 지원 기관에서 그 뭐냐 지원을 받을 때 그때 그 전담 멘토 지정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친구들이 저를 전담 멘토로 지정해서 제가 멘토비는 조금 받았어요. 근데 그건 뭐 얘네들이 나한테 주는 건 아니고 사실 그것도 되게 고민 많았는데 그냥 아유 어차피 주는 거 받아서 그냥 애들 밥이나 사주자 그래서 그걸로 당시에 그 멘토링 받은 친구들 밥 진짜 많이 사줬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여러분이 멘토와 어떤 이해관계를 가져가야 되는 건 이런 종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멘토가 해야 될 일이고 멘티도 그만큼 멘토를 배려를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그 잘못된 멘토 선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사례들이 이제 생겼잖아요. 그게 이제 그 태동기가 예비 창업 패키지부터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끝으로 요약을 하자면은, 결국에는 멘토링이든 컨설팅이든, 일단, 당장 뭐, 이렇게 이해관계가 오가지가 않고,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된다면, 받아보는 건 좋아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안 좋은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허위 정보가 나돌 수도 있는 거고, 무료 관계에서는. 그 다음에,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그 선한 영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를 속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프로의식이 있을 뿐이지. 교수로서의 프로의식.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뭐 이 사람 너무 좋은 사람이고 뭐 이득을 준다 이런 사람도 있죠. 물론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 멘토나 어떤 컨설턴트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도 뭔가 조금이라도 금전적이거나 어떤 식으로는 이해관계가 엮이는 즉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관계가 된다 그러면 그 이해관계가 과연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내가 이 컨설턴트랑 계약을 해가지고 100만 원짜리 컨설팅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1억, 10억의 어떤 매출로 이어진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값진 관계가 되는 거고요. 얘한테 돈 10만 원을 줬어도 남는 게 아무것도 없고 4시간만 날리고 그 시간에 다른 걸 했으면 좋을 거리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남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해관계가 되게 중요한 이슈고요. 이 사람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엮이고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만 명확히 한다면은 여러분이 적어도 뭐 이상한 멘토나 이상한 컨설턴트를 만나가지고 고생할 일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오늘 필요한 내용 다 얘기한 것 같아요. 아무쪼록 이제 좋은 사람들 만나시기를 바라고요. 계속 좋은 사람들 만나면서 계속 사업을 해나가다 보면은 정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잔소리 하나 할까요? 주변에 있는 창업자들 많이 만나고 교류하는 거 좋은데요. 너무 그 안에서 돌아다니는 정보 믿지 말아요. 예,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자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는 딱 고수준밖에 안 돌더라고요. 아니면 낭설이 돌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항상 정보는 어느 한쪽의 집단에 편협돼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넓게 좀 보면서 이쪽의 정보도 듣고 이쪽의 정보도 듣고 조합을 해가지고 본인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계속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거기에 자기의 사업을 좀 이렇게 실러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채널 M&A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